자, 4번 지문부터 이제 진도 나가서 오늘 5번 지문까지 최대한 끝내볼까 하거든요. 일단 4번 지문 좀 보면 우리 트렁크 클리닉 때 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요지 문제. 자, 시연아 이거 요지 문제 풀 때 어디 먼저 봐야 돼? 선택 지문 여기 먼저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먼저 읽어서 이 지문이 무슨 얘기 할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읽어내야 되는지 그거 먼저 잡는 거 알겠지? 자, 1번 자신에게 알맞은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럼 1번은 공부 방법 얘기하는 거죠. 그지? 그리고 2번 효과적인 공부를 위해 규칙적인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2번은 역시 효과적인 공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가 이제 여기서 요지 중심 내용이 되겠죠. 3번 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신경 쇠약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가? 신경 쇠약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공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소재가 되겠죠. 4번 그리고 4번은 3번은 쌤은 저기 특히 너네 다른 학원들에서는 연결사나 접속사에다 세모치잖아. 나는 반대로 부정적인 키워드에다 세모치고 긍정적인 키워드에는 동그라미 치는 거 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3번은 부정서술이죠. 그지? 4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럼 4번은 자투리 시간 얘기하는 거고요. 4번 혼자 갑자기 탈락했지. 1, 2, 3번 다 공부 얘기인데 얘만 지금 공부가 없지. 얘 혼자 좀 따로 놀고 있는 게 좀 느껴지죠. 자, 5번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산만한 요소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공부의 효율성 얘기하는 거죠. 4번은 왠지 답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90%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만 잡아도 거의 답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거야. 일단 공부라는 소재가 나올 거고 거기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세부적인 것도 다 다르죠. 엄밀히 얘기하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공부 자체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투리 시간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지? 한번 보겠습니다. So many students think that the way to study is to sit in a chair and bear down on their books and notes as long as they can. 자, 여기 그래서 특히 이렇게 bear down on 이런 거 단어 모르면 첫 문장 아예 안 익히게 해놨죠. 그지? 그래서 이래서 선지를 먼저 읽어놔야 되는 거야. 선지를 먼저 읽어놔야 우리가 방향에서 삐져나오지를 않게 할 수 있거든. 알겠지?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하는 방식이 그냥 앉아서 의자에 그리고 처박혀서 그냥 자기 책만 이렇게 틀어박혀서 본다라는 거야. 최대한 오랫동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자, 근데 뒤에 wrong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첫 문장 봤을 때 쌤이 조금 이거 뒤에 이것과 관련된 흐름이 반전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사실 제가 어디 보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첫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man이라는 말에 뭘 느꼈어? 혹시 이거 아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뭔지 아는 사람? man이를 보고 잡아야 되는 정보가 있어. 뭐야?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해요라고 얘기한 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이제 그다음에 근데 그거를 뭐 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그거를 반박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게 풍렴 뒤집기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렇게 하고 wro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1학년 거라서 좀 문제가 좀 쉬워서 그나마 좀 직관적으로 좀 보이게 해놨는데 고3 거 지문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쓱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미리 간파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your brain doesn't like that. 근데 너네 뇌는 그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해놨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오랫동안 계속 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정서술되어 있는 거죠. 그지? 그리고 지금 뇌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건 그리고 좀 어떤 느낌이야? 과학적 반박이겠네. 그러니까 신빙성이 올라가겠죠. 뇌가 안 좋아한다라는 거면 그러면은 그럴싸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설득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럼 이제 그 뒤가 요지인 거야. 뭐라 하는지 봅시다. Pressing your brain into unending service becomes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를 어디에다가 계속 압박 누른다. unending 끝나지 않는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가 니네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그 서비스라고 해석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서비스는 이제 여기서 업무, 특히 이제 남자분들 한 이제 얼마 남았지? 니네 이제 17이지? 한 4년 후면 이제 총 들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 의무 복무라고 하죠. 그 복무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끝나지 않는 일에다가 계속 너네 뇌를 우겨 넣는 거야. 자, 그럼 이거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bear down이 그 long이 지금 열로 계속 내려온 거인 거야. 알겠지? 그게 becomes stressful after the first hour. 자, 1시간 지나면 이제 갑자기 엄청 스트레스 받는데. 그래서 its efficiency will go down. efficiency는 효율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갖는 효율성이 점차 내려가고 you start tire.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지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또 연구 나왔지. The research on effective cognitive functioning. 효과적인 cognitive, 인지적인이라는 뜻이야. 우리 뇌, 인지. 그러니까 이 brain이 cognitive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 인지 기능에 있어서의 연구가 shows that 뭐를 보여주냐면 제시하냐면 optimal study spurts of 20 to 40 minutes are the ideal amount of time for understanding and retaining information. 여기 이제 단어 만약에 이 문장에서 단 하나라도 모른다. 그럼 이제 내년에 문제가 크게 생겨요. 알겠죠? 단어는 이제 다음 장 문장 독해서 제가 잡아주는 걸로 하고. 자, 그럼 다시 보면 그래서 최적의 study spurts, 이렇게 우리 스퍼트 달린다고 하죠. 그 스퍼트예요, 저거. 그러니까 공부를 와다다다닥 미친 듯이 하는 거. 그 스퍼트를 20에서 한 40분 정도라는 게 optimal, 최적이래요. 그래서 2에서 40분 정도의 이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이 시간이 이상적인 공부 시간이라고 돼 있네요.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taking a break actually helps라 돼 있네. 됐죠? 그러면 반대로 이 스퍼트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20분에서 40분 단위로 잘라서 그때그때 집중해서 해라 라는 거죠. 길게 하지 말고. 그럼 얘가 답의 근거네. 그래서 이게 답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답을 고르시면 되고 답의 근거이자 중심 내용이기도 한 거죠. 그지? 끝. 그러니까 답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좀 쉬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답을 끝내는 건 쉬워요. 직관적이니까요.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건 여기서 이제 통념 뒤집기의 의도가 있겠구나.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얘가 어쨌든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반박을 하겠구나. 왜냐면 우리 지금 소재가 공부하는 방법이었으니까. 알겠지? 거기에 있어서 얘가 지금 딱 봐도 뭐야? 여기서 빨리 못 풀게 해놓은 거야. 이거 지금 출제자가. 여기까지 계속 읽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답의 근거를 핵심을 먼저 제시를 안 해준 거예요. 일부러. 여기까지 읽게 만들라고. 알겠지?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문제였고요. 자, 문제 풀이 측면에서 질문 있습니까? 확실히 좀 간결하고 싶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고민인데 5번 질문 딱까지 하고 시즌2에서는 지문의 난이도를 좀 올릴까 합니다. 왜냐면 너네가 지금 트렁크에서 하잖아, 이거를. 그래서 트렁크에서 하는 건 트렁크에서 하게 냅두고 여기선 조금 너네 여기 빈칸 추론 이런 거 했니 혹시? 앞에서? 어쨌든 자, 문제풀이도 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여기 문장 독해에서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내가 독해를 가르치는데 가장 핵심은 수능이랑 내신을 밸런스를 맞춰서 둘 다 하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앞에서는 제가 뭐 단어도 안 잡았고요. 그냥 딱 문제풀이 측면에서만 딱 깔끔하게 그냥 끝내버렸죠. 그지? 그러니까 수능 풀 때는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내신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내신에서 어떻게 출제되는지 좀 봅시다. 근데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비록 문법은 하진 않지만 표시하는 건 익숙해져야 되니까. 연애 동사 뭐랑 뭐로 나뉘는지 알아 혹시? 자동사, 타동사. 그래서 쌤이 이렇게 동사를 무조건 자동사랑 타동사 이렇게 구분할 거예요. 자,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뭐 있어야 돼? 목적어 있어야 되죠? 요거 표시하는 거. 그래서 너네 동사만 표시하는 거 하지 말고 꼭 이렇게 구분해 줘야 돼. 알겠지? 이렇게 구분. 그러니까 타동사 t, 이렇게 외우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I. 알겠죠? 자, 많은 학생들이 생각한대. 자, 그러니까 타동사의 목적어로 접속사 that인 거 아니야? 그지? 자, 우리 한번 that 정리해 보자. that을 한 3개만 배워볼게.
혹시 세 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대세 문법적인 쓰임 기능을 크게 세 개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세 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접속사 또 관계대명사 나머지 하나는 뭐지? 지시사. 잘하네. 자, 내신 때 이제 요거 엄청 많이 건드려요. 그러니까 시험 때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자, 일단 지시사면 해석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that 저거란 뜻이야. 저거. 그러면 일단 문법적으로는 무조건 뭐냐면 지칭하는 명사가 앞에 무조건 있어야 돼. 저거란 뜻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it이랑 다른 게 it이 그것이라는 뜻이잖아. it이랑 that은 차이가 뭐냐면 it은 가리키는 거 없이 그냥 3인칭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나 이런 거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근데 that은 앞에서 저거 내가 얘기한 게 저거야 이렇게 가리킨 게 명확하게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지칭하는 명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해석은 저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보통 문법적인 특징을 찝어들 땐 파란색으로 판서하고요. 의미와 관련된 건 빨간색으로 판서하고 어휘의 의미와 관련된 건 노란색으로 판서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관계사 설명해 볼 사람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계사가 뭐 하는 거야 이거? 수식하는 거야? 뭘 수식하는데? 그치, 선행사 수식하죠. 선행사. 너네 국문법 하니? 지금 너네 국문법 해야 될 텐데. 국문법 나 안 했다 손. 나 우리나라 문법 모른다. 너 국어학원 다녀 혹시? 내가 쓸 거면 내년 한 3월에 무조건 다녀야 되겠는데. 너네 이거 시험 보면 내년 3월에. 참 오늘이 올해 마지막 수업이죠. 수요일에 오지 마세요. 수요일에 방학이에요. 저 안 올 거예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5일 방학이니까 오지 마시고요. 꼭 오지 말라면 꼭 오더라 또. 오지 마.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수업이니까. 자, 관계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너네 그 우리나라 문법에 이거야 이거. 관형절 배우지 않았어요? 관형절? 관형절 뭐 하는 애요 이거? 체현 수식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시연아 너 이상형 있어? 없어요? 있을 건데. 제가 이상형 없어요? 뭐야 이거 없다는 거 없어요? 그럼 아무나 다 만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시연이는 그냥 아무나 다 만날 거야? 그런다고? 너 20살 되면 나한테 와. 좀 교육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불안한데? 연애야 너 혹시 이상형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대단한 사람? 이상형이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말하기 민망. 남자애들 이상형이 있어. 남자애들 하나야. 이쁜 사람. 그냥 하나면 돼. 예의 바른 사람? 나는 예의가 바른 사람이 좋다 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에서도 하는데 이거 니네 시험범인데 예의가 바르다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불충분하죠. 왜? 주어가 없잖아. 왜 없겠냐고. 수식받는 뒤에 명사가 여기 주어잖아. 근데 어떤 미친놈이 나는 사람이 예의가 바른데 난 그런 사람이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놈이 어딨냐고요. 수식받는 대상이 여기에서 그 기능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불충분한 거야. 근데 얘 이렇게 쓰면 말도 안 돼. 나는 예의가 바르니 좋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사람이 있어야만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관계사가 왜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냐면 우리랑 위치가 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우리나라는 그냥 다 뒤에 뭐로 끝내면 돼? 그냥 니은으로 끝내면 돼. 관형어로 끝내버리면 되거든? 근데 영어는 뭐 that 있고 뭐 what 있고 위치 있고 who 있고 막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조금 다르고 위치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후행사죠. 근데 영어는 뭐예요? 앞에다가 쓰지. 그래서 이름이 선행사인 거야. 앞에 나온다 해서. 알겠지? 그러니까 관계사는 선행사가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선행사를 무조건 수식해야 돼. 그러니까 앞에 선행사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즉 선행사를 수식한다라는 말 자체가 앞에 무조건 명사가 있어야 돼. 앞에 무조건 명사가 존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해석할 땐 그냥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니은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한, 뭐뭐인. 니은으로 때리면 돼요. 싹 다. 알겠지? 자, 접속사일 때는 뭡니까? 아까 명사절이라 하셨죠? 자, 명사 어디 들어가요? 그쵸? 네, 쏙 들어간다 하시면 됩니다. 쏙 들어가죠? 자, 왜? 자, 얼마나 편해. 쏙, 겉 이렇게 외우면 끝나 그냥. 그 명사잖아. 그냥 겉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인 것, 뭐뭐한 것. 그러니까 얘는 명사 자리죠. 그러니까 얘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근데 think하고 지금 명사 없죠.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 안에 끝. 겉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접속사 대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the way to study is. 자, 지금 투부정사 연타로 썼네. 자, 얘는 형용사로 쓴 거고. 자, 내가 꿀팁 하나 주면, 자, 이거 접속사잖아. 그래서 접속사 영어로 clause거든. 절이니까. 그래서 이 C 따갖고 쌤은 이렇게 해서 이 절의 주어 이렇게 구분하려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 표기 방식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보어로 썼으니까 투부정사 명사로 쓴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것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너네 이거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수식가들 특히 정관사 더를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정관사 더가 뭐 할 때 쓰는 걸까요? 정관사 더가 진짜 중요해. 정관사 더는 기본적으로 너네도 알고 나도 아는 딱 정해서 그거 가리킬 때 쓰는 거야. 일례로 달 영어로 뭐예요? 문. 달 아니에요, 문. 더 문이라고 하셔야 돼요. 지구는요? The Earth라고 해야 돼. 왜? Earth 뜻 뭔지 알아? 땅, 흙이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 on earth 하잖아. 이거 동사거든? 흙을 이렇게 털다란 뜻이야. 그래서 파헤치다 이거. 알겠지? 문은 위성이에요. 위성. 지구의 위성은 뭐예요? 지구의 위성이 인공위성이라고요? 지구의 위성 깜짝 놀래. 인공위성이 아니라 자 달이죠 달. 달이 지구의 위성이잖아. 그래서 더 문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 자연환경 영어로 뭐야? The environment야. 신체는 the body.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되게 중요해.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일단 정관사 더를 썼으면 너네도 알고 나도 아는 바로 특정한 하나의 방향으로 굳히겠다는 거잖아. 그럼 투부정사는 필연적으로 앞에 명사를 수식해야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거 써먹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자주 반복해 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간만 익혀.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sit in,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지금 투부정사 1, 투부정사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bear down on. bear down on 하면 지금 여기 뭐라고 했어요? 전력을 기울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뭐뭐에 파묻히다는 뜻이야. 한국어로 좀 얘기하면 그 down이라는 뜻이. 그래서 뭔가에 계속 파묻혀서 이러고 있는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최선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ar down on their books and notes as long as they can. 가능한 오랫동안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s long as they can. 네, wrong. 틀렸대요. Your brain doesn't like that. 저 that은 지시사죠. 저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that은 뭐 얘기한 거야? 오랫동안 계속 처박혀서 공부하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저도 동의는 하는 게 사실 공부 시간이 길다고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너네마다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생체 리듬이 다르다 보니까 공부의 최적 시간도 달라. 그러니까 공부를 최대화한다라고 사실 좋은 건 아니고요. 여기서 얘기하듯이 최적의 시간을 찾아야 돼요. 최적. 그래서 공부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좋겠죠. 근데 어느 순간 딱 임계점 찍고 갑자기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야 돼. 알겠지? 근데 통상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몇 시간 나올 것 같아? 평균. 두세 시간. 몇 시간 나올까, 시원아? 40분? 초등학생 거의 장미 유치원 수준인데? 몇 시간? 그러니까 일일 최대 공부 시간. 아니야, 쉬어도 돼. 그러니까 하루에 최대 무조건 몇 시간 해야 될까? 너 지금 한 번에 할 때 그거 얘기한 거야? 그치? 하루에 40분은 그건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럼 다시 정정할 기회 줄게요. 얼마? 2시간, 2시간 반일 것 2시간 반? 너 전체로 얘기한 거지? 두세 시간? 세대? 하루에 한 몇 시간이 최적일까요? 하루에 24시간 중에 세네 시간? 3, 4시간, 네 3시간. 연애 몇 시간? 어? 3시간. 자, 이러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큰일. 아니, 니네가 말하면서도 아닐 것 같지 않아? 그거 니네가 생각하는 수준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너네가 자 당연히 학교 수업이랑 학원 수업 빼고 해요. 그리고 인강도 원래 빼야 되는데 인강까지는 넣어줄게. 근데 인강 포함하고 근데 여기 다 뭐가 들어가냐면 너네 책 읽는 거, 책 읽는 것도 넣어도 돼. 그래서 너네 자기 개발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 다 넣어도 돼요. 근데 이런 거 안 돼. 뭐 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저 서울대 견학 갔다 올게. 그건 놀러 갔다 온 거야. 그런 거 빼고요. 알겠죠? 그냥 공부와 관련된 진로와 관련된 거 싹 다 넣었을 때 몇 시간이 보통 나오냐면 8시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그러면 이 반응은 다 8시간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반응인 것 같은데 만약에 본인이 선생님 저는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상, 서영고 이상 이렇게 나는 명문대를 가는 게 목표고 그게 제 꿈입니다 라고 하시면 8시간 안 나오면 그냥 접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너네 그 공부 체력이 늘리는 걸 되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학 때 그걸 조금 훈련을 좀 시켜볼까 하기는 해. 그리고 너네가 알잖아. 고3 때 영어를 이렇게 막 주 3회 하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 예체능이거나 인생이 망했거나야. 근데 인생이 망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좀 저를 들 보거나 보지 말아야 돼요. 예비 고3 때. 우리 보지 맙시다 제발. 예비 고3 때 그러니까 니네가 주 3회까지나 영어를 들이부어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예비 고3 딱 2월 마지막 주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저 많이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수학 어떻게 하려고 수학? 그럼 국어는 어떻게 할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 시간을 안 늘려놓으면 일단 내신 때 큰일 나고요. 너네 진짜 내년에 3월 됐을 때 이제 내신 딱 시작할 때 진짜 숨 막힐 거야. 지금 니네가 받은 그 교재 이 양이 정확히 10배에서 15배야. 하물며 그것도 지금 너네 고교학점제 돼서 준 거거든? 줄어든 거야. 원래 같았으면 백석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지금 2학년 애들 일단 지금 단어만 1,400개인가 나왔어. 단어만. 그리고 오아시스 그 우리가 소위 오아시스라고 부르거든? 그 지금 니네 이 교재를 그게 시즌 7까지 나갔어. 7권. 왜냐면 39지문이니까 분량이. 진짜야. 근데 지금 요게 너네가 이제 2세대잖아. 그래서 2세대라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거야. 1세대는 보통 좀 세게 얘기하면 좀 마루타 느낌이 강하거든. 좀 실험을 하는 거잖아. 너네 이거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교육제도야. 이 고교학점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시행착오를 겪고 이러니까 시험을 되게 거의 유치원 수준으로 출제했어. 대부분의 모든 일산의 모든 학교가. 그래서 좀 내가 봤을 때 내신의 암흑기야 지금. 그러니까 쉽게 내도 애들이 제대로 풀지를 못하니까 단적으로 지금 백석고 1학년 선배들이 89점 맞으면 4등급 나오네 3등급 나오네 지금 이러고 있었어. 5등급제에서 89점인데 심각하죠? 근데 2세대는 모르겠어. 2세대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근데 만약 2세대 때 좀 안정화가 돼서 이제 변별 좀 하자라는 생각을 선생님들이 했다. 그럼 좀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 다 걱정돼요. 좀 안 돼 이렇게 하면. 순진무각에 3시간 이러고 있는데 되겠냐고. 근데 8시간을 넘겼을 때는 갑자기 그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막 이것저것 다양하게 한다고 그것도 좋은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루가 딱 끝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야지 하고 했는데 나 오늘 뭐 했지 했는데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되게 분명 바쁘게 살았는데 그건 망한 거예요 그날. 진짜로요. 예, 해보세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했지? 뭘 막 바빴거든. 학원도 막 가고 막 뭘 했어. 근데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잖아. 내 수중에 지금 남은 게 없으니까 당연히 성적도 안 오르겠죠. 그래서 너네가 중학생 때 벗어 던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부했다고 성적 오를 거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공부해도 안 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니네가 공부했다 착각하니까. 방금 네가 아까 되게 중요한 얘기 했거든. 공부를 그냥 했을 때 빠르게 읽어 내려갔대. 그걸 틀렸다고 하진 않을게. 누구한테는 저게 맞는 공부일 거거든. 근데 그랬으면
일일 테스트가 100점 나와야 돼. 너네 일일 테스트 100점 맞을 생각하고 복습해야 돼. 너네가 패배가 자꾸 만성화가 되고 그냥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니까 너네가 그냥 복습도 막 대충 하고 니네가 알 거야. 니네가 스스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가 느껴진다니까. 뭔가 이렇게 하면 진짜 인생 망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 너 공부할 때 안 들었어? 그렇게? 들었을걸? 복습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들지 않았어? 그거 들었지. 근데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야. 지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래 일단 하자.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의미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 여기 망하려고 왔어요? 성공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야, 그럼 힘들어야지. 네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선택을 했냐면 하기 힘드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야. 힘드니까. 그러니까 복습이라는 걸 했는데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학생 마인드죠.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기는 해. 근데 해본 공부가 딱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더 해라라고 하니까 양만 살짝 늘려. 그래서 어떻게 해? 그냥 빨리 읽어. 오케이 끝. 공무원이냐고. 뭐 민원 접수 받았어? 아니 이거 공부하려고 온 거 아니야? 성적 올리려고 온 거잖아. 공부할 거면 그냥 차라리 백석도서관 가서 혼자 공부하지. 여기는 성적 올리려고 온 거잖아. 왜 와서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시냐고요. 어차피 오늘 하루 이거 다 지나가는데 끝나면 이제 돌이킬 수도 없는데. 알겠죠? 공부할 때 목적성을 갖고 정확하게 하셔야죠. 너네 성적 올리려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방학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오늘 또 일일 테스트 내겠지. 복습할 때 포인트를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일일 테스트 100점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확실히 뭔가 인사이트가 생길 거야. 알겠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할게. 100점 맞을 생각을 하고 해야 돼. 알겠어? 꼭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8시간 꼭 해보세요. 이거 아마 안 될 거예요. 지금 한 4시간 하다가 죽을 것 같을 거거든. 그게 여러분들 지금 공부 체력인 겁니다. 근데 지금 최상위권 8시간 나와요. 너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학교 다니면 내가 고3 애들한테 제일 많이 들으면 너 누나 다닐 때다 참. 그 고3 애들 딱 다닐 때 그 재하 누나가 내가 고3 정발 고3일 때 내가 가르칠 때 그 기수가 9기다 9기. 내 9번째 고3. 걔네 중에 여학생이 계속 공부 시간이 70시간씩 나왔어. 일주일에 70시간. 걔가 입학 성적이 4등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졸업할 때는 2등급으로 졸업을 했는데 걔가 70시간 맨날 찍을 때마다 그 2등 밑에 있는 애들이 계속 나한테 와서 쌤 진짜 학교 다니면서 학원에서 절대 70시간이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내가 대답 뭐라 했을 것 같아? 그 중에 한 명이 네 누나이기도 했어. 참. 이 대답을 내가 해준 게 뭐라 했을까 내가? 저런 안타깝구나. 70시간이 안 나오더니 좀 많이 속상하겠다. 내가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딱 4글자 얘기했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그러니까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오잖아. 그럼 그러니까 나 병신이란 거 인증하시는 거냐고요. 난 실패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너네 성공하는 거 되게 간단해. 그래서 저는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해. 100명 중에 99명의 학생이. 왜냐면 70시간을 걔 하나만 잃었거든. 걔만 계속 70시간이었어. 걔만. 계속. 내가 그렇게 70시간 넘기라고 그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거든. 걔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70시간이었어. 이미.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는 왜 열심히 했는 줄 알아? 이유가 없었어. 이유가 없었다고. 열심히 하는데 니네가 자꾸 이유를 달잖아. 나는 이래서 열심히 해야 돼. 난 이러니까 오늘부터 미친 듯이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유를 달고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거야. 공부를 왜 이유를 달고 해? 그냥 해야지. 니네 직업 아니야 지금? 니네 직업이 학생이자 수험생이잖아. 그래놓고 시험 망하면 울 거잖아. 그럼 차라리 울지라는 말든가. 그럼 차라리. 그러고 끝나고 울잖아. 그래서 상담실에서 한둘 우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맨날 울어 애들 와갖고. 내가 울릴 의도도 없어. 그냥 알아서 이미 앉자마자 바로 눈물 좀 그냥 바로 나와. 그리고 나한테 맨날 그래. 후회된대. 괜히 줬대. 할 걸 그랬대. 근데 왜 지금도 뜸들이냐고. 이미 늦었는데. 너네도 이미 늦었어 지금. 엄밀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데 왜 아직도 뜸들이시냐고요. 왜 아직도 8시간 할 생각을 안 하시냐고요. 왜 복습을 꼴랑 2번, 3번 하고 끝내냐고요. 20번, 30번 보셨어야죠. 성공하는 거 되게 간단해.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럼 나 반대로 입시 실패해봤잖아. 입시 실패할 땐 너랑 똑같았어. 너네보다 더 못했을 거고. 복습을 한번 해보고 뭐 이쯤이면 됐겠지 뭐. 근데 알거든 내가 안 된 거.
근데 이제 귀찮은 거야. 뒤에 문제도 막 엄청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하는 신용만 낸 거지. 그러니까 결국 고3 때 처벌 받은 거 아니에요. 너네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뭐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수능 때는 바뀔 것 같아? 수능 때 그대로 나와. 80%의 학생들이 고1 때 3월 모의고사 성적이랑 크게 안 달라져.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예비 고3 애들이 고1 때부터 가르치는 애들이 꽤 많거든? 한 절반 이상이야. 나 걔네 3월 모의고사 심지어 내가 갖고 있어, 시험지. 그래서 내가 보여줬거든. 이번에 그 10월 모의고사 풀고 나서 야 봐봐. 똑같지 않냐? 진짜 소름 돋게 똑같아. 분명히 1년 동안 공부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야? 2년 동안. 근데 똑같이 나왔어, 성적이. 그게 다 너네가 자꾸 한계를 그냥 정하고 한 이쯤 했으면 됐지 뭐. 이쯤 했으면 됐지 뭐. 왜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깨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안 하면 그냥 중3 때랑 똑같으면 그럼 중학생 성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니네가 그 전에 공부를 한 2시간, 3시간 했다. 그럼 진짜 압도적이어야 돼. 8시간 나와야 돼. 8시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습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최대 50번, 100번 압도적인 숫자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그전엔 대강 넘겨서 그냥 공부했다. 이번엔 꼼꼼히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상위권 애들이 공부 시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최상위권이 최상위권인 거고. 그러니까 이 간극을 못 좁히는 거야. 계속 빈부격차 계속 유지되는 거야. 이러니까. 그렇게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정작 그건 싫다며. 이렇게 사는 거 계속 할 거야? 그건 싫어? 근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떠먹여 줄 줄 알았어? 아니 떠먹여 주면 뭐해. 니네가 퇴하고 뱉어버리는데 먹이면 뭐 하냐고요. 뭐 다이어트 해? 제가? 먹어. 그러면 떼어 먹여주면 제발 좀 먹어. 알겠어? 제발 좀. 연우 알겠지? 오늘부터 바뀌어라 제발. 바뀌려는 노력을 해 제발. 아 근데 뭐 교훈으로 마무리하는데 그 교훈 포인트 까먹었네. 뭐 기억나면 할게요. 자, pressing your brain into 자 press A into B. A를 B 안에다 이게 우겨 넣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너네 뇌를 끝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 서비스는 계속 진행되는 해야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얘기해요. 알겠죠? 또 니네 그 서비스 그 노래방 가서 받는 서비스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이거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이란 뜻이죠. unending. 자 이제 내신이잖아. 내신이면 조금 어려운 단어 쓴다라고 하면 뭐 쓰면 될까? cease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그건 cause. seize는 너네 이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hold your fire라고도 하거든. 사격 중지. cease fire, cease the fire 이러거든. seize가 멈추다는 뜻이야. 그러면 seize가 중단이잖아. 근데 그게 less 없으니까 무슨 뜻? ceaseless 끊임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뭐라고? 아, ceaseless, ceaseless라고 하시면 돼요. 저 단어 꼭 외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신의 컨셉을 맞추면, 내신의 포인트를 맞추면 이렇게 단어 공부시킵니다. 너네 단어 너네 여기 5명 싹 다네. 입학 상담 왔을 때 뭐가 약하다고, 뭐가 약하니 물어보면 다 단어라고 했거든요. 자, 단어장에서 단어 외우는 거 별로 그렇게 효과 없어요. 여기서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아시겠지? 같이 외워야 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동명사가 주어져.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셔야죠. 자동사 stressful. 됐죠? 그래서 its efficiency. efficiency는 효율성이란 뜻이죠. 나 효율이 뭔지 알아요? 효율. 예를 들면 효율은 이런 거예요. 효과는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거. 이게 효과고요. 효율은 인풋을 얼마나 적게 넣어서 아웃풋을 뽑아내냐가 효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분의 단어를 300개 외우는 거. 근데 10분의 단어를 50개 외우는 거. 이게 효율의 차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효율성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will go down. 자, go down이니까 내려가다잖아. 자, 내려가다 자동사로 D로 시작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D. 떨어지다, 쇠락하다, 감소하다. D. decrease 빼고요. 그거 좀 쉬우니까. decline.
자, decline이 감소하다, 쇠락하다라는 뜻이에요. 뜻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목적 문제 진짜 많이 나와. Your request has been declined 이러거든. decline이 거절하다는 뜻이야. 왜 decline이 거절하다냐면 이렇게 날아오는 거 있잖아. 이게 날아오는 걸 이렇게 탁 쳐서 떨어뜨린 게 decline이야. 그래서 감소하다는 뜻이고 그래서 쳐서 떨어뜨린 거니까 그래서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둘 다 외우셔야 돼요. decline은 감소하다, 거절하다. 그래서 the research on effective 얘들아 저 on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뭐뭐에 대하여 영어로 뭐예요? about. 자, 저것도 뭐뭐에 대하여예요. about 뜻 3개, 아니 about으로 쓸 수 있는 게 3개예요, 3개. on, about, over. 얘들아 about 뜻 대하여 아니야. about 뜻 니네 또 아는 거 뭐 있어? 뭐뭐에 대하여 말고. 대략이란 뜻도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공간이 있으면 about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about이야. 여기저기에란 뜻이야. about이. 알겠지? about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저기란 뜻이야. 애초에.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는데 100 여기 어딘가야 라는 뜻이야. 그래서 대략이야 이게. 그러면 이게 왜 뭐뭐에 대하여냐면 뭐뭐에 대해서 이것저것에 대하여 라는 뜻이에요. 하나 나중에 대학생 됐을 때 소개팅이 들어왔어요. 뭐 물어볼래요? 이것저것에 대해서 물어본다고요? 이거 뭐 물어보냐고요? 이거 항상 물어보면 남자애들은 딱 한마디면 끝나고 이뻐? 이거면 끝나고요. 더 물어보질 않아요 남자애들은. 근데 여자애들은 항상 물어보면 뭐였지? 뭐 어디 살아? 학교 어디야? 뭐 키? 막 물어본 게 일단 5개가 넘어요. 알겠죠? 이게 about이야.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요것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캐묻는 게 about입니다. 이제 on은 너네 전치사 on이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2차원 평면 이렇게 맞대고 있는 거 있지? 이게 on이야. 이것도 on이고요. 이것도 on이에요. 그러면 upon이 up 플러스 on이거든. 그래서 뭐뭐 위에 딱 이렇게 서 있다가 upon이야. 알겠지? 그래서 on이 이거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딱 이것만 건드린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on 쓰는 거야. 하나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그래서 연구나 논문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on이 뭐뭐에 대하여예요. 알겠죠? 이거 뭐뭐에 대하여입니다. 네, 5번은 뭐예요? 뜻이 위에서 다 덮고 있는 게 5번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 모든 걸 다 얘기할 때 쓴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구가 앞에 주어를 수식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동사 목적어 대시고요. 그래서 optimal study spurts, spurt.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와다다다닥 해서 하는 거. 그래서 spurt라는 말을 썼고 optimal이 뭐야 이거? 최적이란 뜻이야. 가장 적절한 거. 최적. optimal. optimal 단어 꼭 외우셔야 돼요. 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retain 뜻. 유지, 보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계속 들고 있는 게 retain이야. 그러니까 기억과 관련돼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retain. 됐죠? So, taking a break actually helps your performance. 자, 여기 performance는 퍼포먼스가 듣기에 많이 나오죠? 일단 첫째, 공연이란 뜻 있고요. 둘째, 성과란 뜻 있고, 셋째, 여기처럼 수행이란 뜻이 있죠. 이거 뜻 다 아셔야 돼요. 자, 다음. When you don't take planned occasional breaks. 근데 사실
이거 글 쓴 사람 이거 바꾸셨나?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약 공부하지 않으면 영어로 해봐. 만약 너가 공부하지 않으면 if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자 이러면 이러면 아시아 사람이야.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미국 애들은 어떻게 얘기할까? 이거 니네 중2 때 배우는 건데 if절 할 때. 아시아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자 근데 서양 애들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써.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시아 사람이에요. 서양 애들은 이렇게 부정어를 맨 앞에다 써요. 그래서 제가 부정어에다 세모 치는 거 그거 왜 하냐면 너네가 부정어가 앞에 가 있어서 얘가 부정인지 모르고 그냥 읽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 근데 그 실수를 유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쓰는 거에 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when you don't take라고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원어민들은 그냥 저거 unless라고 해 보통. 그래서 unless you take 이렇게 시작한 게 사실 더 보편적이긴 합니다. 자, plan occasional은 가끔이라는 뜻이죠. 가끔. 그냥 계속 쉬면 그거는 휴식이 아니라 그냥 노는 거잖아. 그건 뽀로로죠. 그러니까 occasional이라고 해야죠. 간헐적인, 이따금씩. 자, 그럼 planned는 계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계획된이라는 말이 뭐예요? 일부러 쉰다는 거죠. 일부러 의도를 갖고 쉬는 거지. 왜 일부러 쉬어야 돼? 학습에 뭐를 올리기 위해서? 효율을. 자, 의도적인 D로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 depend는 의존하다죠. 자, deliberate. 그 다음에 의도적인 intentional. 그 다음에 계산된 calculated. 이런 단어로 싹 다 바꿀 수 있어요. 아시겠죠? deliberate, intentional, calculated. 참고로 단어 좀 가르쳐 드리면 제가 방금 발음을 deliberate 뒤에를 ought 발음했죠. ought, it 발음으로 하면 형용사형이란 뜻이야. 발음을 ought, it 이렇게 발음하면 이거 형용사형이에요. 형용사. 그래서 신중한, 계획적인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발음을 deliberate라고 해서 ate 발음으로 끝낸다. 그러면 이러면 무조건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하다가 돼요. 그래서 동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네 graduate 하면은 졸업생이고요. graduate 하면 졸업하다예요. 그래서 이거 발음 잘 하셔야 돼요. 발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ought, it, ate. 이거 모르는 애들 생각보다 좀 많더라고. 이거 꼭 알아야 돼. 너네가 영어가 고3 때 안 끝나. 대학생 때 토익 해야 되잖아. 영어는 평생 이어지니까 이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accent도 deliberate 앞에다 두는데 동사형은 뒤에다 둬. deliberate 이렇게 accent를 뒤에다 빼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영어를 진짜 말 그대로 잘 구사하고 싶다. 그럼 발음 굴리는 거 진짜 1도 필요 없고요. 액센트를 잘 넣어야 돼요. 알겠죠? 액센트를 잘못 넣으면 영어는 이해가 안 들려요. 그래서 너네가 결국 영어가 안 들리는 이유가 액센트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영어 듣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엄청 많이 들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성조가 없어서. 있었는데 사라진 거야. 그래서 저기 대구 애들 이에 이승 막 이러잖아. 그게 우리나라가 성조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것도 국문법에서 하실 겁니다. 자, 어쨌든 You are sympathetic, nervous. Symptom pushes you into burnout mode. 번아웃 뭔지 알죠? 완전 그냥 다 타버려서 하기 싫어지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그 8시간 하면 번아웃 올까 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번아웃 안 와요. 아시겠죠? 10시간 넘게 하면 번아웃 오는데 그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 8시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야. 만약에 쌤 저 생체 리듬상 쌤이 생체 리듬이 다르다 하셨는데 8시간이 저는 안 나오고 생체 리듬상 6시간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가 없냐면 아유 저런 안타깝구나. 그럼 대학을 못 간다는 거잖아. 그럼 선택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6시간만으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8시간을 강제로 끌어올리거나. 알겠죠? 6시간 나오니까 그럼 저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6시간은. 자, studying for 2 to 3 hours non-stop. 자, 이것도 마찬가지. non-stop은 그냥 부사로 쓰인 거고요. 주어가 studying, 동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얘들아 카운터가 무슨 뜻이야? 너네 매장 가서 카운터 가서 계산하잖아. 카운터 가서 계산하면 이제 재아가 이제 계산하러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점원님이 와서 이렇게 카운터 계산하지. 카운터가 옆에 가서 여기요 이러진 않잖아요.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정반대. 그래서 counterproductive 하면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반대, 역이란 뜻이야. 그래서 역효과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counter strike가 뭐예요? 역습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er attack, 반격하다. counter 그 다음에 저기 뭐야? counter act 하면 반대로 작용하다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중화시키다 이런 뜻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카운터가 그런 뜻입니다. And it can 그러니까 counterproductive 하니까 이거 당연히 뭐예요? 부정어죠. 그지? And it can turn into a chronic. 자, chronic 무슨 뜻? 이거 chronic 단어 꼭 알아야 돼. 이거 만성적인이라는 뜻이야. 고질적인, 만성적인. chronic 단어 꼭 외우시고. drain이 너네 그 물 빼는 거 얘기한 거야. drain. 그래서 물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그러니까 탈진하잖아. 그래서 drain이 그거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탈진으로 계속 바꿔버린다라는 뜻이에요. On the person's available energy.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에 계속 지속적으로 고갈시키는 걸로 만들어버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네, 이거는. 도식화. 근데 이거 도식화를 안 하고 싶은데. 진짜 지문이 너무 쉬워서 이거 근데 얘들아 지문 쉽지 않아? 너무 쉽지? 쉬워? 쉽지? 뭐라고? 쉬운 거 같아? 난 너무 쉽다. 이거 진짜 그냥 발로 풀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그 정도는 아니야? 좀 더 어려운 거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좀 다음 시즌 2는 좀 올리겠습니다, 난이도. 그러니까 왜냐면 도식화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때 쉬세요. 이걸 도식화를 좀 하기 민망한데?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바로 5번 가시죠. 자, 여기 숙제 싹 해오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저 숙제 다 일일이 확인할 거라 얘기했어요. 다 제대로 풀어오세요. 그리고 지금 신입생도 있으니까 일단 4번부터 적용해서 쭉 가겠습니다. 앞에는 일단 넘어가고 5번 질문 보자. 자, 주제인데 영어로 한글로 돼 있네? 자, 어쨌든 이것도 선지 먼저 읽죠. 서열을 정함으로써 유아들의 갈등을 완화시켜야 한다. 서열을 정한다? 자, 애기들끼리 싸우는 거. 이런 질문 처음 보네. 서열을 정해서 애들의 갈등을 완화시킨다. 저 유치원 교사들이 봐야 될 것 같은 글인데. 자, 유아들의 싸움은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뭐지? 진짜 애기들 싸움. 3번 유아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항상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다치는 거 얘기하는 거네.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갈등 얘기하는 거네. 기질이 유사한 유아들끼리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유아들이 어울릴 때 온순한 유아를 주장이 강한 유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자, 그렇대요. 자, 그러니까 시즌 1은 좀 인트로니까 좀 쉽게 가고, 왜냐면 요즘 이런 질문이 안 나와서. 자, 애들 싸우는 거 한번 봅시다. 오은영 박사님이 뭐라 하셨는지 보죠. 자, occasionally가 뭐예요? 가끔이란 뜻이에요. 가끔씩. one toddler, 토들러가 뭘까? toddler. 자, infant가 있고 toddler가 있거든. 자, infant는 말 그대로 뭐냐면 완전 갓난애기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저기 그래서 너네 군인 되시면 그 보병 부대라고 하잖아. 그 infantry라고 하거든. 이게 걸어다니는 애들. 그래서 infant가 이제 좀 기본적으로 완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아장아장 걷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를 infant라 그래요. 알겠죠? toddler는 뭐냐면 이거 그 기어다니는 애들이야. 그래서 아직 기저귀를 직접 차지는 않지 참. 그러니까 기저귀 차고 막 이렇게 엉금엉금 막 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 걔네를 toddler라고 얘기해요. 이제 걔네가 조금 크면 이제 children이 되는 거죠. 애기들. 완전 갓난아기는 newborn이라고 합니다. 완전 지금 갓 태어난 애기. 알겠죠? 자, 이거 애기들도 다 좀 달라. 이거 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one toddler will raid. 이게 raid가
이거 각주 안 다르. 아 이거 레이드 그 게임 좋아하는 남자들 그 레이드인데 저거 레이드 습격이란 뜻이야. 털다. 털어먹다. 그래서 우리 그 압수영장, 수색영장 이런 거 나오면 가서 털잖아. 그때도 레이드란 말 쓰거든. 그래서 너네 게임할 때 그 레이드예요, 저거. 그래서 한 꼬맹이가 아장아장 기댕겨서 다른 애의 영역을 침범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프로보크가 뭐냐면 빡치게 하는 거야. 야 이러면서 자극해갖고 애 개빡치게 하는 걸 프로보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rovoking a brief는 뭐야? 순간 짧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brief but intense. 짧지만 강렬한 clash 충돌이래. of wills. will은 뭐예요? 서로 의지란 뜻이야. 그러니까 서로 의지를 갖고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지만 강한 충돌을 유발한대요. 침범을 해서. 오케이, 그럼 싸우는 거 나왔네 드디어. 자, battles of this sort. sort는 종류란 뜻이야. 이런 종류의 싸움은 can be more easily managed. 더 쉽게 관리들 다스려질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grouping twos. 요 두 놈을 group 묶음으로써 뭐에 따라? similarities. similarity 무슨 뜻? 유사점, 유사함. temperament를 니네가 아마 단어를 몰랐을 거예요. 모르시죠? temperament 아시는 분 있어요 혹시? 뭐라고? 기질이에요. 맞아요. 기질. 갖고 태어나는 기질. temperament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for instance예요. 저 더 안 읽으려고요. 끝났죠, 이거. 왜냐면 예시를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 중심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앞에 즉습 중심 내용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요거잖아. 다스린다며 더 쉽게 뭐 함으로써? 그 둘을 유사한 기질에 따라서 묶어서 싸움을 좀 완화할 수 있대. 끝. 요 답이 근거네. 이거 뭐라 하면 돼요? 4번. 됐죠? 자, 이러고 그냥 끝내면 돼요.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요즘 수능 때 저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이거 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급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10년, 2009년. 근데 너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2009년이면. 그죠? 너네 몇 년생이지? 2010년생이야? 2010년에 제가 고3이었는데. 2010년, 그러니까 2009년 이맘때쯤에 아바타 1이 나왔거든. 그래서 일산 시집에 가서 아바타 봤던 생각이 나네. 아바타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그냥 볼만은 하더라. 근데 3시간 반이라 콜라 먹지 마세요. 아니면 화장실 앞에다가 저거 자리 잡든가. 자, one taller real rate. 얘들아, 이 콤마하고 이 provoking 이거 뭐야 이거? 분사구문이죠. 지금 문법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분사구문 다 들어보셨죠? 그럼 독해할 때 분사구문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분사구문 기본적으로 위치가 맨 앞에거나 이렇게 뒤에 써요. 그죠? 앞에 쓸 때는 통상적으로 뜻이 뭐뭐 하면서, 뭐뭐 해서, 뭐뭐 할 때 보통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보통은. 뒤에 쓰면은 앞에 이렇게 해서, 동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다라는 결과를 의미할 때 보통 뒤에다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석을 결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뭐한다? 자극시킨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brief, 짧지만 intense, 강렬한. 자, will은 얘들아 조동사 will 그거 그냥 원래 다른 단어야. 그러니까 조동사에 쓰는 너네 can, will, may 이런 거 싹 다 원래 딴 뜻이었거든. 그러니까 will이 의지란 뜻이야. 그래서 산 사람한테는 의지겠지만 죽은 사람한테는 그럼 죽은 사람의 의지니까 뭐야 그게? 유언장이라는 뜻도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battles of this sort. 이거는 주어가 battles죠. can be more easily managed. 더 쉽게 다스려질 수 있다. 다루다. 뭐 써도 될까? deal with, cope with 이런 거 써도 되겠죠? deal 과거형, 과거분사형 잘 모르는 친구들 많던데 deal 과거분사형 뭐예요? dealed 아니야. dealt야. 알겠지? 모르는 친구들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자, similarities 유사점이란 뜻이고요.
자, 여기까지는 읽었던 거니까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다음 문장부터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For instance, relatively passive easygoing twos can play alongside. 상대적으로 passive, passive가 뭐예요? 너네 수동태 할 때 passive라고 하거든. 수동태가 왜 그러면 이름이 passive냐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passive야. 그러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가만히.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수동적이고 좀 easygoing. easygoing이 여기 좀 보이시죠? 느긋한. 그냥 좀 천천히 해. 막 시험이 당장 내일 모레인데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놈은 can play alongside 같이 놀아도 돼요. one another 서로 함께. for long periods 오랜 시간 동안. of time without conflict 그러니까 싸우는 거 없이 좀 상대적으로 좀 소극적이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태평한 애들은 오랫동안 같이 묶어놔도 싸우지 않고 잘 지낸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장난감 딱 한 두 개만 여기다 두고 자 이거 갖고 놀아라고 하면 그래 그럼 이것만 갖고 놀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데 이제 적극적인 애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저 넘어가 보이는 거죠. 저거 내가 가져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자, 그래서 on the other hand 반대로 반면에 a group of active 그리고 assert 이거 assert는 이제 내년에 내신 대비하면서 외우실 거예요. assert가 주장하다라는 뜻인데 좀 어떤 느낌이냐면 단언하다야. 딱 잘라 얘기하는 거. 그래서 assertive 하면 뭐냐면 자기 주장이 좀 강하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갖고 놀아야 된다 막 이런 애들 있지. 그래서 적극적이면서 좀 자기 주장이 좀 강한 두 놈으로 묶여 있는 이 그룹은 will clash 계속 싸운대. 그래서 especially 특히 at first 맨 처음에 싸우고 하지만 will arrive at 이거 데탕트인데 프랑스어예요. 데탕트. 데탕트 들어봤어요 혹시? 너네 그 요즘을 뭐라고 하냐면 신냉전이라고 얘기하거든. 혹시 뉴스 봐요? 냉전 알아? 냉전? 콜드워? 콜드워 뭐야? 콜드워. 어떤 놈이 지난번에 기후위기 이래가지고 내가 지구가 추워지는 거다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 중학교 2학년 애가 콜드워 몰라가지고. 뭐라고? 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시연아 콜드워 뭐야 이거? 그러니까 냉전이 뭐냐고. 그래서 소련 미국 같은 거라고? 그래. 그러니까 구소련 옛날 소련 소비에트 유니언 거기랑 이제 자유진영이랑 그 격돌을 이제 우리가 소위 냉전이라고 얘기하죠. 이때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날 뻔한 적 되게 많았어. 아직 안 일어나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그리고 이제 소련이 망했잖아. 그래서 대차게 망했죠. 저 태어나기 1년 전인가 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지금 1국 체제가 된 거야. 그래서 너네 보통 이거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해. 옛날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가 일장이었을 때 유럽의 통치가 지배됐을 때 전쟁이 한 번도 안 났던 평화로운 시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그거 본따서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네 그 학교나 요즘 근데 일진문화 이런 거 없지 않아? 좀 이렇게 막 싸움하는 애들 잘 보면 지들끼리 으르렁하면서 막상 싸우진 않거든. 근데 싸우면 이제 좀 위험해. 왜냐면 싸웠다가 내가 지면 이제 찐따 취급받는 거잖아 애들한테. 그래서 난 평생 2위가 돼버리니까 보통 이렇게 격돌할 때 힘이 팽팽하면 안 싸워요. 근데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얘가 이제 얘를 깔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밟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춘추전국 시대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막 지들끼리 다 짱해 먹으려고 하면 이제 개판 되는 거야 다. 그래서 일장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역할을 하는데 미국이 그냥 일장도 아니고 압도적 일장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한 국방비 이만큼 쓰잖아. 그럼 2위가 한 요 정도밖에 못 쓰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개센 나라야. 미국이 야 너 죽어 하면 진짜 죽어야 돼. 진짜 거의 그 정도야. 전 세계에 미국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항상 예민한 게 우리나라에 그거 들어와 있잖아. 28,500명의 미군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중국이 제일 거슬리는 게 그런 거야. 한반도에 막 미군이 들어와 있고 미국이 자꾸 개입하니까. 지금 그래서 대만이랑 전쟁할까 말까 지금 일부 직전인데 전 이게 진짜 좀 걱정되거든요. 2027년으로 좀 보고 있던데 전문가들이 만약에 거기서 진짜 대만을 중국이 쳤다. 그럼 난 좀 걱정되는 게 일단 우리도 휘말리거든 거기. 이제 사실 유쾌한 소식은 아니에요 우리 다. 가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27년이면 너네 이제 제법 성인에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래서 냉전이라는 게 그때야. 그래서 이 두 진영의 팽팽한 대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데탕트가
그러한 대립이 완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탕트라고 얘기하면 그때 얘기하는 그러니까 딱 90년대 소련 망하고 따뜻해졌을 때 나라가. 그래서 지금 그 평화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미국이 맛이 가고 있다. 미국이 지금 1등을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200년마다 동서양이 서로 패권을 이렇게 주고받았거든. 그래서 너네는 잘 공감은 안 되겠지만 옛날에 청나라 그 이전에 중국이 압도적인 선진국이었어. 그래서 우리 맨날 섬겼잖아. 막 명나라 막 하면서 했잖아.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잣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위대한 엄청난 선진국이었어. 옛날 중국이. 중국이랑 인도가. 근데 그거 지금 다 망하고 이제 서양이 지금 주도권을 잡았잖아. 근데 지금 유럽이 망하고 있거든. 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그럼 이제 동양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싸움이 나거든요. 그 싸움이 그냥 우리 이렇게 살고 있을 때는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하긴 합니다.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데탕트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해하는 무드, 분위기. 그래서 데탕트 within short order. 오더는 뭐예요 여기? 잠깐만. within short order. if allowed 여기 보면 they are이 생략된 거죠. 접속사 가운데. 그래서 they are allowed to work things out pretty much on their own.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상황을 해결하도록 그냥 냅두면 그냥 어떻게 한다? 긴장이 완화하는 상태로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So in this instance, the role of the supervising adult. supervise 무슨 뜻? supervise. 너네 나중에 저기 뭐야? 특히 애플 스토어 가서 사실 수도 있잖아. 그 애플 정식 매장 거기 가서 할 때 여기 명차에 슈퍼바이저 써 있으면 대빵이라는 뜻이거든. 이제 만약에 클레임 걸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헤이 이러시면 돼요. 아시겠죠? 슈퍼바이즈가 감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supervisor 하면 감독관이란 뜻 되고요. 그리고 너네 직속 상관이란 뜻 돼요. 아시겠죠? supervisor.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할이 그래서 이걸 감시하는 감독하는 어른의 역할은 is 뭐 하는 거냐면 to prevent. 얘들아 body는 명사지. 명사 li 붙으면 뭐 돼? 형용사 되죠. 형용사 li 붙으면 부사 되고요. 그래서 이거 bodily 그러면 신체적으로가 아니라 신체의 형용사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신체적인 해 손상을 자 prevent는 뜻 뭐라고 해야 돼? 예방하다 하지 말고 막다라고 외워주세요. prevent는 막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 이것도 이제 쌤이 나중에 독해하면서 계속 알려줄 건데 영어 단어는 있잖아. 긍정이랑 부정을 둘 다 담고 있어. develop 뜻 뭐예요? 발전하다죠. 근데 이거 너네 특히 이번에 저기 태국이랑 저기 캄보디아랑 싸웠잖아. 그래서 거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다 할 때도 develop 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구체화되는 게 develop이거든. 근데 그게 좋게 전개될 수도 있고 안 좋게 전개될 수도 있잖아. 그거 둘 다 나타내요. develop. 알겠죠? 마찬가지 contribute도 너네 이거 맨날 기여하다만 알면 안 돼. 이거 좋게 쓰면 기여하다인데 안 좋게 쓰면 뭐뭐에 일조하다, 나쁜 거에 원인이 되다 이런 뜻도 돼. 그래서 모든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긍정적 어감과 부정적 어감을 둘 다 내포하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 맞춰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prevent는 예방하다라고 하지 마시고 막다라고 외우시면 좀 편합니다. 그리고 determine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determine이에요. 그래서 결정하다라는 뜻이죠. The packing order. 그래서 여기 packing order 지금 써 있죠. 여기 서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다? 신체적인 해를 막는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너 1등하고 너 2등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거야. 어른의 역할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못 싸우게 하는 거란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서열을 정하게 하면 그러면 전쟁터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얘가 이겼네. 너 오늘부터 1위. 막 이런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어른인데. suffer 자동사야 타동사야? 저기서 타동사 쓰였죠. suffer. 근데 suffer는 얘들아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써요. 그래서 자동사로 썼을 때는 뒤에 그래서 뭐랑 같이 와? suffer from이 같이 오죠. 알겠죠? 자, 타동사로 썼을 때는 suffer from 하면 뭐뭐로 고통받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막 크게 다르진 않아요. 사실 두 뜻이. 타동사로 쓰면 뭔가 안 좋은 일 있죠. 그런 걸 겪는 걸 suffer라고 합니다. 그래서 will suffer real trouble. 그래서 우리는 진짜 진정한 문제, 진짜 문제를 겪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However, 그러나 when passive toddlers are mixed with active, aggressive. aggressive 무슨 뜻? 공격적인. 그래서 나쁘게 쓰면 공격적인이고 aggressive가 좋게 쓰일 수도 있어. 그러면 뭐냐면 적극적인이라는 뜻도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을 다 맥락에 따라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 ones는 부정대명사죠. 누구 가리켜요? toddlers 가리키죠. 그지? 앞에 복수니까 복수라고 하셔야 돼요. So the more assertive toddlers standing the advantage will take it. 그래서 더 more 하길래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인가 하고 봤더니 그건 아니죠. 그죠? The more assertive toddlers will take it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sensing the advantage는 딱 봐도 콤마 지금 가운데 삽입돼 있죠. 이거 분사 구문이에요. 이것도. 특히 이런 식으로 가운데 꼽사리 끼면요. 그냥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주장이 강한, 자기 주장이 강한 애기들이 이 이점을 알고는 그거를 먹어버릴 거다. 이런 뜻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자기 주장이 센 애들이 결국 얘네들이랑 섞이면 쟤네가 막 좀 힘들어한다라는 거지. 막 울고,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센 애들은 센 애들끼리 넣어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는 자기 주장이 셌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셌어요 자기 주장? 어렸을 때 셌어요? 아니었어요? 왜 강한 부정 같지? 강한 긍정인데 그럼? 카영이는 안 그랬을 것 같고. 아니야? 애들 다 때려 눕혔어? 저 옛날에 친구네 어머니랑 친구랑 학원을 갈 때 어렸을 때여가지고 저희 엄마 차에 그 친구를 같이 태워야 됐었는데 좀 멀었어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가 말해주셨는데 제가 저보고 제가 제 친구 보고 너 우리 차 타지 마 이러면서 문을 닫아오셨어요. 자기 주장이 강한 게 그 독재자였는데요. 자, 뭐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일단은 5번 질문까지 진도는 다 뺐는데 좀 질문 있어요? 4번이랑 5번은 사실 그렇게 막 두각을 드러내는 뭐 어려운 포인트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배울 포인트가 좀 많은 질문으로 좀 바꿔서 이제 좀 어려운 것도 좀 해봐야 되니까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오늘 거 따라올 만 했어요? 어렵진 않았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숙제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많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니까. 그죠? 그럼 숙제 퀄리티가 상당히 중요하겠지. 야, 너네 답지 다 너네가 갖고 있지? 아니야? 답지 너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었어? 사물함에 있어요? 그러면 연우도 너 답지 지금 너가 갖고 있지? 그거 답지 그냥 거기 그 책상에 올려놓고 와. 내가 회수해서 사물함에 넣어줄게. 자, 그럼 숙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방금 분명히 얘기했죠? 너네 뭐 이렇게 싱글벙글해. 자, 야, 여기다 올해 이제 2.5일 남았거든? 2.5일도 아니야. 2.2일 남았네. 이제 좀 있으면 내년이잖아. 일단 해피 뉴 이어이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 살 더 먹을 거라고? 맛있게 드시고요. 자, 뭐 어차피 17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맛있게 드실 때. 자, 떡국도 많이 먹고 한 살 더 커서 오세요. 숙제도 한 살 더 의젓한 모습으로. 숙제는 씨발 못 따라갖고 중3 모습이면 진짜 매달아 버릴 거야. 우리 학원 5층이니까. 내가 지금 너 보고 얘기하잖아 지금. 알겠지? 시원아 이렇게 싱글벙글 웃을 때 잘해. 알겠지? 수고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푹 쉬고 오세요.